요 포즈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묘친자들 여러분. 화요일 4시마다 찾아오는 주간 묘묘 김묘성입니다. 아니, 앞에 타이머가 돌아갔는데 또 이번 주에 새로운 게 이런 게 생겼네요.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매번 이렇게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주간 묘묘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중도층 확장? 모르겠고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어필하면서 시작해 봅니다. 만성 장염은 과연 나았을까 궁금한 분 오늘도 모셔보도록 합니다. 병양미의 아이콘 우리 한진희 시사발전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사실 병양미를 내던지고 좀 강한 이미지로 탈바꿈을 해야 될 시기를 맞이한 한진입니다. 아니, 그치, 근데- 건강 뭔가요? 건강 뭐야, 진짜 건강. 아, 예. 네, 건강미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건강미. 많이 병양미에서 한 번에 건강미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환절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요때 어떻게 견디는지 보고 저희가 수식어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회복은 잘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얼굴이 꽤 좋아졌어요, 그래도. 네, 그런가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게 뭐 신상바람 같은 거 그렇게 잘 하진 않은 편인데 네네. 우리 한진희 소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니 이번 주에 뭐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회 출마해서 네. 면접까지 보고 왔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면접 보고요. 확정됐습니다. 일단 12인 경선 후보에 들어가서 이번 네. 주 토요일 날 합동연설 및 토론회가 좀 잡혀 있는 상황이죠.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네요. 예, 가까이 될게요. 네네. 됐으려나요? 네. 네, 다시 설명드리자면 다시 한번 어필. 면접은 한 30분 정도 가까이 보신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이제 면접은 통과를 다행히 해서 30명 중에 몇 명이 통과한 상태입니까? 지금 12분, 저 포함해서 12인이 이제 이번에 합동연설 및 토론을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게 됐습니다. 토론회를 킨텍스에서. 하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주제는 아직 안 정해졌겠고. 주제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예. 있군요. 그렇다면 이후 전에 30명 중에서 12명까지 통과했던 비결을 한번 들어보죠. 비결이라고요? 네. 근데 그 30분 모두가 다 훌륭한 분들만 계셨기 때문에 정치인이군요. 이거 제가 사실은 3명씩 돌아가면서 면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조에서 어떤 분이 어떤 면접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요? 어떤 네. 것들을 질문을 받아요? 저한테는 주로 시사발전소가 뭐 하는 데냐 이런 질문도 나왔고요. 뭐 하는 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이전부터 해왔던, 그러니까 제가 법 공부를 했던거나 이제 또는 이제 언론에 들어와서 대한 언론을 차렸던거나 같은 목적이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 제도권에서의 변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구구절절 좀 장황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예, 해보네요. 스토리는 뭐 기존에 있던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예상했던 질문지와는 전혀 다른 것만 나와서. 그래요? 어떤 거를 예상했는데요? 질문? 그러니까 시사발전소 관련해서 질문을 하실지 몰랐고요. 그냥 개인에 대한 이야기 할 줄 알았겠네. 아니요, 이제 그 활동 계획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실 줄 알았죠. 네. 그러면 그때 미처 발언하지 못한 거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미처 발언 다 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했어요? 예, 충분히. 왜냐면 그 이전에 자기소개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는데 추격해가지고 네. 그 이제 모터 달면은 그렇지. 1분짜리 한 3분짜리 1분 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터 달고 다 얘기했습니다. 아니 평당원 최고위원 출마 이거는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게 있었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분들도 있을 테고 이거 보면서 꿈꾸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팁을 한번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돼야 뭐 꿈꾸는 분들한테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12명까지 같은데요. 그래 통과했으니까. 일단 제 코가 석자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평당원 최고위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잘 준비해서 합동연설에서 그 어떤 내용들을 구상해 왔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소장님에게 제가 좀 네. 업혀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업히고자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12명 안에 통과를 했고 앞으로 네. 또 잘 될 거라고 제가 또 믿음을 가지면서 아닙니다. 잘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 MTV가 네. 그 최고위원 명당 자리라고 그렇습니다. 익히 소문이 나 있는데 황명선 최고위원님이라고요. 제가 맥을 끊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혼자 출마하신 분이긴 했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배출한 분이 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또 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질문 중에 그게 있었어요. 뭐요? 20대 남성의 우경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대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도 중요하죠. 주셨는데 확실히 그만큼 당 차원에서 고민과 좀 이런 대안 마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맞아요. 그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썸네일 보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진희 소장님과 함께 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때문에 빨리빨리 그리고 핵심만 짚어서 브리핑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대 상복의 대결은 이게 대결이 됩니까? 대결이 안 되죠. 간에 이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으로 네. 싹 나눴어요. 대각선으로. 반으로 나눠졌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적은 인원수의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마치 좀 소외받는 듯한 느낌도 연출됐다 이런 좀 생각이 그리고 들고요. 상복인 게 별로 티가 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정장 그대로 입고 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모습이 차라리 저기에 뭐 완장이라도 차든가 네. 아니면 옛날 이제 그 삼배 옷으로 이제 입는 저는 정말 그렇게 상복 입고 올 줄 입던가. 알았어요. 상복이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근데 그건 아니었고 약간 배지 하나 정도 다는 예. 코스프레였었죠.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걸 전략적으로 좀 맞추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한복을 입었으면 삼배 옷 상복을 입었어야 딱 적절하게 받아칠 수 있는 그림이었지 않나.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네.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존심에 허락을 네. 안 하는데 약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노출은 별로 안 됐죠. 그래서 네. 아니, 그렇다면, 근데 올해 이제 어쨌든 간에 광복 80주년인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제 첫 정기국회인 만큼 네. 뭔가 대통합의 어떤 모습을 보이자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던 건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도 그랬고 또 유의미하게 또 본인들이 프레임을 만드는데도 이제 어쨌든 간에 실패했다. 네. 다만 이번에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했던 부분은 그런 거였잖아요. 이제 한복을 입은 분들의 면면. 에이. 네. 그래 일단은 좋은 것만 보죠 우리. 그렇죠. 모경종 의원하고 일단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자 보이스. 맞아요. 요즘 세상에나. 캐디언이 또 유명하다고 또 바로 역시 젊은 피. 가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김병주 의원님도 가 쓰고 등장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지금 전용기 의원의 모습이 나오지만 방송에도 저러고 들어가 그렇죠. 이런. 네. 이번에 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사자 보이스에 걸맞은 복장을 입고 왔다 했는데 전인규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저승사자 같다 이런 저는 얘기도 처음에 있었어요. 그 사자 보이스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저렇게 입으셨길래 아 사자 보이스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전용규 의원은 아무래도 방송국에서 저렇게 또 원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면 네. 어제는 저게 또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저 정도는 뭐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국민의힘 저승사자가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일 근데 수도 있으려나요? 지금 저승사자가 필요 없을 지경이잖아요. 그렇죠. 국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박주민 의원과 주민 의원님. 장경태 의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그 들어요. 정경태 의원님 미안하지만 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약간 박주민 의원님한테 좀 묻힌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박주민 의원의 완승이었다. 죄송합니다, 장경태 의원님. 완승이었다. 이거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처음에 예. 그 지침을 따르지 않은 걸로 생각했어요. 난, 그렇죠, 왜 박주민 의원 혼자 평상복을 입으셨지? 했는데 도덕 선생님이라는 얘기도 올라오고요. 우리 한문 선생님이라는 네, 이 그렇죠. 의견도 있고 그리고 일단 맞습니다. 전 보자마자 노비 출연이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국민의 종복이라는 이미지에는 딱 부합하는 복장을 하시지 않았나 해석이 라는 좋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박주민 의원님도 그렇고 장경태 의원님도 그렇고 진짜 머리에 천만 두르면 영락 없는 머슴 복장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시작가 되더라고요. 여기 준비됐슈 막 그렇죠. 이런 짤도 있더라고요. 이미 계속 돌더라고요. 이수진 의원님이셨나 이렇게 계셨을 때 맞아요. 약간 그 짤 같은 게 생성이 돼서 박주민 의원님의 어떤 탁월한 선택 이따가 모시거든요. 한번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탁월했다. 네, 그리고 이거 영상 한번 갖고 예. 나가야 될 텐데 이건 웃을 수가 없어요. 강릉이 지금 가뭄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또 강릉은 비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성을 당연히 인지하시고 한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강릉 직접 방문했고 그리고 강릉 시장 만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영상이 정말 예. 너무나도 안 좋은 쪽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좀 처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생각드는 게 이제 강릉시장이 뭔가의 대책 대안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대책은 너무나도 먼 얘기고 예.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소통 자체가 안 예. 됐다라는 거는 그 사전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거에 대한 방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꼼꼼하게 지적하고 제안을 내놓으셨던 건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야. 화를 낼 수준이 안 되니까 화를 안 내시고 계속 어르고 달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9월에는 비가 내릴 걸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 목숨 갖다가 실험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타일러 주시고. 그러니까 행정 책임의 발언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었고요. 아니 뭐 발언이 뭐 기우제식 발언도 아니고 비가 올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했을 때 저는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릉시장이. 저는 보면서 대통령이 오시는데 이거는 이게 시민이 국민이 대통령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일꾼이 대통령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보고를 드리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 건의를 드립니다. 예. 라는 식의 루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저 500억 필요한데요. 얘 어떻게 짰는데?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수지.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강릉시장도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대통령이 오셨으니 때 좀 써보려고 그랬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예. 안타까웠습니다.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말씀 주셨던 포인트는 어쨌든 간에 원수 확보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또 이제 이런 정수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그냥 네. 뭐 얼마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들 전혀 언급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강릉시장의 태도 자체가 재난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재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이야기로 한번 다시 넘어가 봐야 될 예. 텐데요. 한미 정상회담 성과 저희가 지난번에 짚어봤잖아요. 근데 미국 측에서 많은 사진들을 내놓았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사진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렇죠. 무려 42장을 이제 공개를 했던 것인데 진짜 뭐 많더라. 저 상당히 좀 많은 모습들이 이렇게 나왔죠. 언론에서 공개된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사진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사진도 있었고 결단의 책상에 손. 그렇죠. 이렇게 했네요. 이 이외에도 뭐 트럼프 화보집을 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마가 이제 모자에다 사인을 하는 모습들도 네. 이제 담기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저 말씀 주셨던 결단의 책상에서 손을 올리고 뭔가를 요구하는 듯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열정적인 모습이죠. 예, 이제 담기고 있어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좀 상당히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굉장히 뭐 절박하게 설득하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가지고 아유, 올리기도 근데 했는데 절박하게 해야지. 당연히 절박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공개된 회담이나 아니면 이제 공개된 사진 속에서 저런 모습만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오히려 되려 저 모습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이는 게 우리가 강경하게 입장을 취할 때는 그렇게 하고 압류. 또 반면에 이제 또 유연하게 함께 조율을 나가야 될 부분들은 조율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 하나의 단편적 모습만 보고서 어떻게든 비꼬고 어떻게든 이 그러게요.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게 참 답답하다. 오히려 좀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의자를 빼줬는데 예. 그거는 트럼프의 굴욕이라고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죠. 네, 같은 논리로 상대방도 적용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는 입 함구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까는 것에 비판하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은 맞습니다. 못났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관점의 차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냥 좀 많이 엇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예. 못났다. 못났다. 생각해 봅니다. 아니 왜냐면 실제로 트럼프와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후일담들이 계속 들려오는 내용들을 보면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또 훌륭한 사람이다. 뭐 훌륭한 사람과의 대화를 했다라는 식으로 네. 이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그 이외에도 보게 되면은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 네. 얘기를 또 맞아요. 후일담을 언급을 하기도 대북 했었죠. 접근 방법에 대한 트럼프의 만족. 예, 그렇죠. 이야기했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노벨 평화상에 대한 네. 그 갖고 싶은 의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상대방과 소통을 하고 딜을 하려면 거래를 맞습니다. 하려면 그 사람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예, 정확한 니즈를 파악했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라는 발언도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국정수행 지지도로 넘어가 봐요. 예, 국정수행지지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하죠. 그런지 아주 좋습니다. 예, 역시.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2주 연속 상승을 해서 이제 53.6%로 이제 집계가 됐어요. 전주 대비로 보게 되면 이제 2.2% 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하는 것인데 네.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뭐 예상을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보수 지지층의 표집이 과도하게 책정되던 것이 뭐 사라진 것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만 한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닌 부분들이 좀
포인트들이 있었죠. 네, 무엇보다도 한미 정상회담이 큰 역할을 했을 것 맞아요. 같고요. 예.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반영이 된 모습이 나타나는 게 TK 보수층에서의 지지율이 또 올랐어요. 예를 들면 이게 전체 깜짝 놀랐어요. TK 지역에서 예. 9.1% 포인트가 맞습니다. 상승했다는 거예요. 9.1% 포인트나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 있었던 거죠. 상승- 보수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층도 보면 전주 대비 5.7%가 올랐다라고 해요. 예. 아니 저는 보면서 이렇게 빨리 보수층에서 뭔가 이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아, 예. 물론 맨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나중에는 중도 보수층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더 좋아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죠. 예상은 했었는데 바로 지금 이렇게 TK 지역에서 예. 이 정도의 수치를 이 정도로 보인다. 체감될 수 있는 수치가 다가온다라는 거는 네. 정말 좀 전례가 없는 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감히 추측을 해보자면 이 TK 지역이나 이쪽 정서에서 정치인한테 효능감을 맛봤던 적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늘 어떤 사람을 뽑아주고 했으나 그것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경험한 적이 많이 없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한 명의 정치인이 딱 들어서는 순간 내 삶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 이념적 논리가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분명한 성과로서 인식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커뮤니티에서도 일면 반응이 또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펜코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결과를 보고 그 당시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한 결단한 것 같다. 맞아요. 그 순간 그때는 애들이 이제 애들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얘들아 미안해. 거기에서 뭔가 네. 이런저런 정보를 접하기 전에 딱 정상회담을 봤을 때는 야 이건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잘하는 라는 것 글이 같다. 올라왔어요. 그런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다가 이제 오전 오후를 거치면서 정신 차려야 돼. 노선 정리가 된 거죠. 노선 정리. 그쵸. 그러나 이제 본심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됐다. 네. 그런 의미 있는 반영이 이제 여론조사까지도 전 이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가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뭐 의원님들이 다 한 명씩 사진을 찍으면서 SNS에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거 예. 알겠고 그건 다 패스할게요. 패스하고 여당 전문 예. 김상욱 의원이 이전에 여당이었을 때 그렇죠. 윤 정부와의 청와대 오찬 vs 이번 정부의 오찬 비교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교에 대한 부분은 이제 크게 큰 틀에서는 격조의 차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폭탄주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거죠. 김상욱 의원이 말하는 게 웃겼어. 아니 좋은 술도 아니야. 그냥 뭐 소맥이 예. 계속 들어온다고. 그렇죠. 그리고 옆에서 그거 울고 있고 막. 맞아요. 그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야 그게. 예, 이 오찬의 끝 무렵에 갔을 때 뭐 술 너무 취하니까 막 서로 울고불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진짜 이런 쌩 난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반면에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이뤄졌던 이 오찬 안에서는 네. 상당히 격조 있게 토론이 네. 수시로 계속 이뤄지고 있는 현장이었다. 그런 차이를 말씀을 주셨죠. 맞아요. 그거 보면서 살아있는 이야기를 저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맞습니다. 해보게 됐어요. 이 여당을 양쪽을 다 경험을 해보시는 분이라 그러니까요. 에이. 전해주실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오늘 좀 짧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거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같은 사람들 좀 이렇게 빨리 벗어나줘야죠. 그러니까 오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근데 사실 좋아하는 분들이라 네. 영상으로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보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못한다고. 네, 가겠습니다. 오늘 들어오겠습니다. 재미데이데이 한진희 시사발전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